톰 렌투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님과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증언할 기회를 주신 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 공군 중령으로 전역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유에 대한 제약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기타 자유들에 대한 제약입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들이 점차 법으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헌법마저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자유를 훼손하는 데 집중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친중국 공산당, 즉 친중공파이고 북한의 공산당인 조선노동당을 지지하는 이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반대한민국, 반미국, 반일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남한의 주요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노력을 통해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보여주겠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2018년에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과 통일 한국의 기본 질서인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한다. 유연하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을 추구한다. 자유시장 경제를 삭제한다. 평등한 민주사회와 사회적 경제를 추구한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미묘한 단어 변경처럼 들릴 수 있는 것들이 실은 대한민국의 정치 및 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자유 기반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서 벗어나 사회주의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체주의라고 부릅니다. 제안된 모든 변경사항 중 민주당은 2018년 당론으로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반대에 직면하고 나서야 헌법 개정 노력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었죠. 이제 그들은 자유 기반 공화국의 근본 성격을 바꾸기 위해 다시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용에 대해 침묵하며 덜 노골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바꾸려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파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헌법의 폭력적인 사건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폭력적인 사건들을 민주화 운동이라 부릅니다. 다른 변경사항도 있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말입니다. 2026년 6월 3일에 그리고 5월 29일과 30일 사전투표에서 한국에서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도지사를 비롯해 시, 군, 구 단위의 시장, 군수, 구청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시, 군, 구 단위의 지방의원과 그리고 시, 군, 구 단위의 교육감을 선출합니다. 따라서 이 선거는 매우 중요하며 많은 선출직 공무원이 관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에서 3년 동안 거주한 영주권자 중국 시민들은 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시민들이 유권자로 등록하면 중국에 살고 있더라도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선거는 특히 2020년 4월 선거 이후로 선거 부정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등록된 유권자 수보다 투표용지가 더 많다거나 접히지 않은 새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무더기로 발견된다거나 그리고 3,170표가 연속으로 한 후보에게 가는 등의 일입니다. 이것은 투표지 분류기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은 6월 3일 선거에 맞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헌법 추가 항목 중 하나는 이른바 5.18입니다. 사회주의 의제를 추구하는 정당들은 폭력적인 사건인 이 5.18을 헌법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5.18은 5월 18일이 포함된 날짜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5.18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났죠. 영어로는 종종 광주봉기라고 불리며 한국어로는 단순히 5.18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논쟁의 여지가 매우 큽니다. 현재 권력을 잡은 이들은 이것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폭동이나 반란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애초에 불렸던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는 제 다음 주제로 이어집니다. 언론의 자유 억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미국의 의회격인 대한민국 국회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법은 정부가 사람들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을 폭동이라고 부르거나 북한이 개입했다고 말한다는 이유로요. 사실 그들은 이미 5.18 문제를 연구하던 베트남 전 참전 용사를 2년 동안 수감시켰습니다.
그분은 지만원 박사였고 당시 80대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 청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중에 그에게 했던 질문 중 하나는 왜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의 서사 외에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입막음하려 할까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법까지 통과시키면서 말입니다. 나아가 서둘러 그것을 헌법에 넣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검열 대상이 되는 또 다른 문제는 공산주의 중국에 대한 비판입니다. 일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0% 및 90% 이상이 중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국내 정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부정선거 조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은 혐오 발언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2025년 10월 안국에서 열린 반중 집회에서 한국 청년들이 중공 국기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미단체가 서울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 국기를 찢었을 때는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조사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편파적입니다. 검열되는 또 다른 주제는 부정선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즉 NEC는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안까지 추진하려 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말에 밝혀졌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3주도 채 남겨두지 않았던 2025년 5월 14일 엑스코리아 플랫폼은 선거의 무결성을 요구해온 대선 후보 황교안의 계정을 정지시켰습니다. 민주당이 고발하면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여 조치를 취합니다. 민주당이 용납하지 않는 주제 중 하나는 누군가가 196세 노인이 투표했다고 게시하는 것과 같은 부정선거 문제입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또는 사람들이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말할 때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북한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글을 쓸 때입니다. 민주당은 이들을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촉구하는데 이는 진짜 경찰서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제목의 웹사이트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북한이나 중공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한국 수호를 외치는 이런 대규모 집회를 뉴스에 보도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재명 행정부 하에서 목사들이 수감되었습니다. 이는 재판조차 받기 전의 일입니다. 홍보 목사는 2025년 9월에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친중 친국 세력의 정치적 폭정에 맞서 국가기도회를 조직한 선 목사는 보수교육감 후보를 교회에 초청해 연설하게 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20건 이상의 소송에 직면했는데 그중 상당수는 논란이 많고 법 위에 군림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로 제기했습니다. 그의 교회는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는 국제적인 압력 덕분에 결국 풀려났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정광훈 목사는 올해 초 1월 22일에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이 한미 양국 국기를 든 기도회와 평화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집회는 서울의 큰 광장인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그의 교회도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그의 교회 신도들은 물리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 목사는 이달 초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여러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콩의 공산주의에 항의하는 홍콩 시민들을 상대로 중국이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전술입니다. 홍콩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도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결국 체포, 기소, 수감되기 전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비슷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는 빛나는 모범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미국식 자유 기반 정치와 경제 체제를 도입하면서 한국은 번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유와 식량이 부족한 북한과 달리 한국인들은 자유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언론과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중국과 북한의 공산당을 지지하고 있으면서 반미와 반대한민국, 그리고 반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헌법에서 자유라는 가치를 삭제하고 사회주의적인 의제를 추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을 공산주의 중국의 위성국가로 만들 것입니다. 반자유 세력이 정부와 주요 언론을 포함한 권력의 지렛대를 장악한 가운데
이러한 잠재적 결과에 맞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한국의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우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 치아의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중국 공산당 퇴출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국의 속국이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